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0월 8일 증시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중이죠. 네, 우선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선 2009년도 그 금융 위기가 발생한 다음부터 미국에서 미국은 이제 은행이죠. 미국 그러니까 미연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예, 이 달러를 찍어낸 덕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다시 바닥을 딛고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 그동안에 찍어낸 이 달러들이 대부분 이제 가장 이 그동안에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지난 거의 30년, 그러니까 이 기간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연 경제 성장률 10%를 달성했습니다. 네. 왜냐? 중국은 이제 땅덩어리는 큰데 이제 인구도 많죠.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음, 그러니까 시장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그 인구의 인건비죠.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낮았습니다. 네. 가장 낮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세계에 이제 공장 역할을 해왔죠. 세계에 이제 공장 역할을 해오면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끈 나라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해온 덕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제 체제가 더 확고하게 유지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로 비춰지는 그런 효과도 보게 된 거죠.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세계 공장 역할을 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쭉 지켜보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이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은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너무 이제 뭐랄까 이득을 취해 간다고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해 한 3,600억 달러를 이제 중국이 대미 이제 무역 수지로 이제 벌어갑니다. 네.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출액보다 중국이 무려 3배 정도 이제 더 많이 벌어간다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서 아무리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돈을 벌어가는 그런 이제 경제 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2018년 3월 달에 중국 경제 침략 저지를 위한 대통령 각서라는 거를 서명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랄까 그동안의 무역 불균형을 이제 바로잡겠다. 그래서 이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그를 통해서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면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선에서 이제 승리하는 지름길로 갈 것이라는 이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9차예요.
9회차죠, 9회차. 네, 9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이제 이 배경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번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도 이제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음, 가장 크게 제시한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아무래도 설치하기에는, 공장을 짓기에는 마진이 많이 남지가 않죠. 네. 그렇다고 이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다 이제 미국으로 강제 이전시키기도 좀 그렇잖아요. 완전 그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이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지적 재산권을 이제 가지고서 서로 법적으로죠. 이제 이거 지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이제 법제화 시키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당장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 이제 승낙하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점점 뭐 중국 내부적으로도 지적 재산권을 이제 인정해 주려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어, 법 재판 결과를 보면요, 이제 해외 기업의 이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고사를 이제 불법 복제를 한 이제 중국의 린고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 중국의 기업이 하나 있는데, 레고사에서 이제 그 이 중국의 이제 짝퉁 업체를 이제 직전 재산권 침해로 중국 내부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근데 결국에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레고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지적 재산권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크게 미국의 이제 그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주기에는 아직 많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 큰 화제인 지적 재산권이 타결되기에는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어떻게 해서든 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많이 이제 찾고서 그걸 제시를 하겠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스몰 딜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이제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서 합의를 하겠다. 예, 지적 재산권을 제외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스몰 딜, 스몰 딜 또는 소규모 딜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도 우선 이 스몰 딜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 파장을 생각해서라도 모두 윈윈 전략입니다. 윈윈 전략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스몰 딜보다는 빅딜을 원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빅딜을 원하는 현재 입장인데, 현재 아직까지 이 빅딜 가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따르죠. 무리수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에 이번 무역 협상에서는 우선 소규모 딜을 이제 성사시키고, 이제 이 무역 협상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략으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선에 이제 또 선거를 하겠죠. 예, 선거 전략이죠. 예, 선거 전략으로 어, 본인이 다시 재선을 성공하면 본인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예,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빅딜 빅딜을 이루겠다라는 이제 아마 그런 선거 전략을 펼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빅딜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적 재선권이 있겠죠. 네. 이런 아무래도 제 예상에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우선 당장에 이번 주에 있는 무역 협상은 소몰디를 이끌어내고 어느 정도 이제 세계 경제를 세계 경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차기 이 대선 선거 캠프 전략으로는 이제 본인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빅디 지정 재산권을 이뤄내는 빅딜을 다시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아무래도 로드맵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 실무자 협상이 있었죠. 실무자 협상이 있었는데 그 실무자 협상에서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 노라고 중국 측 실무자 대표 측에서 아직까지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멘트가 나오면서 강한 강보합으로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마감이 됐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달 말에 있는 그 미연준의 금리 발표가 또 있고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국내에서는 제가 이제 매번 다루고 있는 게 이 환율인데 이 환율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하기가 점점 더 좋아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유 주식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보유 주식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자동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강제로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환율이 낮아지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을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사기가 편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상향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사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계속 외국인이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를 보시면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한 덕분에 한 1.2% 올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제 강한 매수를 하면서 1.3% 올랐습니다. 현재 이제 최근 한 6개월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계속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꾸준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은 8월 말부터 그러니까 이 8월 이 시점이 그 미중 무역 협상 날짜를 잡은 날짜입니다. 예, 이번 주에 있는 그 날짜를 결정한 이후부터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금일 추천 종목 네, 여러 종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동향을 봐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업종에서도 괜찮은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눈에 띈 게 이 이제 포러비스라는
국내 게임 개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서 퍼리비스사에서 만든 게임을 이제 가끔씩 하고 있고요. 이제 경쟁사라고 보면은 이제 음, 여기 퍼러비스는 이제 MMORPG라는 RPG라는 게임 장르만 현재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브 온라인이라는 그 시뮬레이션 우주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그 CCP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CCP라는 회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게 그 이브 온라인 온라인 이브 온라인이라는 이 게임을 이 폴어비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영업이익이 뻥튀기가 됐죠. 이 CCP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사까지 영업이익이 같이 잡히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영업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폴어비스의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이 폴어비스를 이제 처음 설립한 대표가 이 김대일 개발자입니다. 이 김대일 개발자가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펄어비스 회사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은 개발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9이라는 액션 어드벤처, 어드벤처 MMORPG였습니다. 네, MMORPG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제 게임계에서 새로운 이제 장르를 만든 부분이 있었죠. 새로운 좀 뭐랄까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강력한 경쟁 게임이 있었죠. 바로 그 NC 소프트의 리니지 2, 그 리니지 2랑 블리자드의 이제 와우가 있어가지고 C9이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이제 그 김대일 게임 개발자가 이 폴어비스를 이제 설립을 했고, 이제 이 게임 엔진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현재 국내 그 이제 대부분의 게임들은 그 언리언사의 이제 그러니까 에픽사죠. 이 언리언 엔진을 만든 회사가 에픽 게임즈라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이 에픽 게임즈라는 외국계 회사가 이 언리언 시리즈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이 언리언 엔진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 리니지 2라는 NC 소프트에서 만든 리니지 2라는 게임을 이 리니지 2의 게임 엔진을 이 언리언 엔진으로 썼습니다. 이 언리언 엔진을 써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 유명해진 덕분도 있고요. 이제 에픽 게임즈사의 이제 언리언 엔진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개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언리언 엔진이 한 언리언 엔진 4인가 5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리니지 2 게임은 이 언리언 엔진 1인가 2 버전으로 이제 만든 게임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언리언 엔진 4 아니면 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엔진이 이제 뭐랄까 꾸준히 개발도 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비주얼을 좀 상당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손재주가 좀 아무래도 뛰어나다 보니까 이 게임 엔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의 최대치를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임 그래서 이제 이 언리얼 엔진도 꾸준히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고요. 현재 이 언리얼 엔진이 PC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용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게임에서도 많이 언리얼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스마트폰용 게임 개발사라든가 아니면 해외 스마트폰용 게임 개발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 언리얼 엔진을 쓰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는 대부분의 게임 국내 회사들이 이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서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언리얼 엔진의 이제 개발 능력에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게임의 퀄리티도 한계가 정해지는 셈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펄어비스사의 이제 김대일 개발자가 이제 자체 엔진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이 언리언 게임의 이제 그래픽을 뛰어넘는, 우선 제 주관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이 언리언 게임의 그래픽을 현재 뛰어넘는 그런 이제 국산 자체 게임 엔진을 현재 개발하는 상태고, 이 개발한 걸 가지고서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만들고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차세대 강력한 또 라이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니티라는 이제 엔진이 있어요. 이 유니티 엔진이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한테 이 유니티 엔진이라는 거를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무료로 가르쳐 줘 가지고 이제 게임 개발할 때 유니티 엔진으로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개발자를 이제 한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이제 게임 개발에 이제 소질 있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자기 회사가 개발한 이제 게임 엔진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개발자들을 이제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니티 엔진도 괜찮아요. 현재 떠오르는 이제 샛별로 이제 보는 시각이 많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지만, 유니티 엔진으로 현재 나온 게임이랑 이 검은 사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은 사막 엔진으로 나온 게임이랑 현재 퀄리티는 거의 현재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니티 엔진도 현재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 포레비스에서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부산 지스타에서 이제 차기작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어떤 뭐 기사라든가 뭐랄까, 그 투자 업체, 투자 업체한테도 현재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디에서도 이 차기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상 2019년 다음 달에 있는 그 부산 지스타에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체 엔진을 가지고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그 MMORPG 기존 게임을 가지고서 이제 서브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서버 콘텐츠를 가지고서도 새로운 게임을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개발력이 상당합니다. 예, 개발력이 아무래도 이제 역시나 자체적으로 만든 이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그냥 뚝딱뚝딱 하면은 뭐 새로운 게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검은 사막 MMORPG 장르를 가지고서 서브 콘텐츠로 뭔가 만들어도 그게 하나의 이제 바로 단독 게임으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개발력이 좀 상당한 업체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음,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외국인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집을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예,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기업이 앞으로 커야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시적을 이제 내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주식이 이제 상승하려면 국내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야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어떤 기업이든 간에 상승을 합니다. 아무 뭐 해외 뭐 미국에서 뭐 고용 상태가 좋았다 뭐 제조업 지수가 좋았다 해가지고 뭐 그런 아무래도 이제 큰 시장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주가에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잘 나가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실적을 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봤는데 세트른 헬스케어도 오늘 또 최고가를 찍었고 동진세미캠도 최고가를 찍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소울브레인이 오늘 대박이었죠. 22%는 올랐습니다. 소울브레인도 올랐고 그리고 LG생활건강도 그 전고점을 다시 이제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어제 추천한 한미약품도 0.17%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제약업체잖아요. 또 자리가 괜찮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뭐랄까 기대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해드리게 된 거고요. 오늘은 이제 포레비스 종가가 이제 199,900원이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포레비스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말이 길었네요. 내일 아무래도 이제 한글날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참 대기업, 그러니까 큰 나라들 간에도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거랑 엮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무역 적자를 줄여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랄까 그 뭐랄까 거대 고래 싸움이죠. 고래 싸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 우리나라는 살아남으려면 이 개발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 개발력밖에 없는 거하고 이 개발력을 이끌어내려면 아무래도 창의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뭐랄까요?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개발력을 이끌어낸다면 우리나라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꾸준히
잘 해나 잘 해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0월 10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